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원 이렇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대한제강을 브리핑을 좀 드릴 예정인데, 자, 일단 우리 무료방의 종목들 안내를 좀 드리고 있는데, 무료방 수익률입니다. 이 전부 다 무료방에 안내를 드린 종목들이에요. 최근에 시장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수익률이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 무료방 오셔가지고 함께, 어, 힘든 장세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제강 브리핑을 드릴 텐데 우선은 이전에 주가가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되었었다가 지금은 그 상승폭이 전부 다 대부분을 반납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제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평가 영역이다. 그럴만 구간이다.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우리가 비즈니스 서머리를 한번 봅시다. 철 스크랩을 원재료로 해서 빌릿을 생산하는 제강 산업, 철강 쪽의 주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강산업과 반제품인 빌릿을 원재료로 해서 철근을 생산하는 아변 사업, 그리고 가공철근 관련 사업과 물류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이 보면은 철근 쪽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철근이다라고 하면은 부동산이랑 관련이 좀 있습니다. 철근. 자, 그리고 철 가격. 국제 철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절대 놓치지 않고 철강 기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다.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반드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 자,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철강 산업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국가입니다. 원재료도 나올 뿐만 아니라 수출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중국의 철강 가격이 국내 철강 업계에서도 절대적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자, 가장 이 철강에 대해서 품질이 좋은 거는 중국 그리고 일본. 품질이 좋은 거는 중국보다 일본이 가장 뛰어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포스코가 있고 한국도 이 중에서 품질이 좋은 걸로 유명합니다. 자, 근데 일본, 한국 중에서 누가 더 품질이 좋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의 철강 품질을 따라가기는 조금은 미미합니다. 이 격차가 좀 이 한 종이 한 장만큼의 차이는 좀 있긴 있어요. 자, 가격을 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중국에 있어요. 왜냐면은 이 저가 공세라는 게 가격을 싸게 시장에 푼다라는 걸 무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품질이 좋은 일본 가격조차도 철강 가격조차도 올리는데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중국에서 물량이 좀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물량들이 좀 적다라고 하면은 일본에서도 가격을 올리고 중국이 예를 들어서 가격을 높인다라고 한다면 한국, 일본, 글로벌, 미국조차도 철강 가격을 높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철강의 가격을 중국이 올려줘야 철강 기업들의 수익성이 살아나는데, 자, 중국 상황들이 지금 없었죠. 중국 뭐 탄소 중립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에너지에 대한 그런 이슈도 좀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철강 가격을 높이기에는 지금 수요가 너무 부진합니다. 중국 내에서 소비가 되는 게 낮아요. 왜냐면은 봉쇄가 있었고, 자, 이제 리오프닝이 됐었는데 리오프닝 되면서 그동안 봉쇄가 돼가지고 철강에 대한 소비가 낮았다. 소비가 낮은 상태였는데 리오프닝이 되면서 소비가 살아날 거야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웬걸 확진자가 증가됐죠. 확진자가 증가되면서 춘절 이후에는 모든 것이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확진자가 가장 피크를 찍는 게 춘절 대이동 직후일 것이다. 그때 이후로 점진적으로 내성이 생기면서 집단 면역으로 하락세를 보이지 않겠는가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보고 있는 요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철강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확진자들이 피크를 찍고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면서 리오프닝하고 경제가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철강에 대한 소비가 증가된다라고 볼 수 있고 중국에서 소비가 증가되니까 가격을 완만하게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철강 가격을 안다라는 것들은 철강 관련 기업들을 본다라는 것은 중국의 상황들을 면밀히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철강 가격에 대한 변화,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에 2주째 강보합을 보이고 있는데 철강석 가격이 철강의 원재료가 철강석이죠. 가격이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호주 같은 경우에서도 영향이 뭐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바오산 철강이라는 이 기업이 2월 주요 판재료 가격을 100위안 이상 상승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국내는 포스코 1월 열연 제품들이 5만 원 인상 이후에 동국제강 그리고 KG스틸 지금 이 기업은 대한제강 이런 냉연 도금 업체들이 8만에서 10만 원 가량 가격 인상을 보고 있다. 가격이 인상을 한다라는 것들은 중국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들이고. 자, 그러면은 동산 일단 철 스크럽을 하면서 철근을 생산을 하고 있죠. 자, 중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 부동산 살리기 그런 정책들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철근이라고 하면은 부동산 산업이랑 연동이 좀 되겠죠. 중국에서 부동산의 부은 정책 그런 정책이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글로벌 철강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연도 4분기는 영업이익이 400억 원대를 기록을 할 것이다 라고 컨센서스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534억 원, 그리고 2분기 927억 원 영업이익이죠. 이런 것들은 3분기는 289억 원. 자, 이런 영향들이 좀 있었고 단기 순이익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단기 순이익을 보면은 여기 1분기는 425억 원, 그리고 2분기는 302억 원, 245억 원, 364억 원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336억 원으로 볼 수가 있겠죠. 1359억 원 연간 추정치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분기 4분기에 364억 원이 나온다면 1336억 원 가량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직전 2021년도보다는 영업이익이 조금 빠졌을 수밖에는 없었겠죠. 달러 가격들도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 그 2022년도에 1주당 순이익이 5,000원 수준이 됩니다. 5,000원 수준들. 자, 그럼 지금 11,250원 수준에서 5,000원이라고 하면은 PER이 불과 2배의 저평가 상태를 띠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자산 대비해서 1주당, 그러니까 총 얘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해가지고 주식으로 나누면 1주당 자산이 얼마가 되는가? 그거는 3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산이라는 거는 내가 적자를 보지 않으면 어찌됐든 간에 꾸준히 자산이 증가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적자가 나면은 자산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자산이 있어요. 여기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자산이 줄어들었죠. 근데 흑자를 기록을 하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됨을 계산하면은 1주당 적정 가치가 3만 원이다. 근데 지금 주가는 11,000원대밖에 되지 않는다. PER도 추정을 하고 있는 PER이 불과 2배밖에 되지 않는다. 엄연한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라는 겁니다. 장기 평선으로 빠지면서 약간 출렁거리긴 했는데 저평가라는 걸 알고 접근하신 분들은 물론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자,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여기 대한제강입니다. 자, 투자 포인트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은 2022년 11월 24일쯤 될 겁니다. 지주회사인 DHO 존속법인과 사업회사인 대한제강 인적 분할을 결정을 했다. 존속법인은 변경상장, 신설법인은 재상장 예정이다. 분할 기일은 4월 1일이고 분할 신주 상장 예정일은 4월 28일이다. 여기서 인적 분할 이슈들이 있다. 회사가 좀 나눠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뭐 지금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270억 원. 그리고 판매량 증가 효과로 전분기 대비 개선이 되는 연결 영업이익은 420억 원을 추정을 하고 있다. 다만 2023년도 1분기 실적은 판매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부진할 수 있을 것 같다. 수입상 철근 유입량 증가, 국내 철근 시장 경쟁 역시 심화될 것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믿을 거는 중국의 철강 가격의 상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업황 둔화를 감안하더라도 ROE 대비 저평가 국면이긴 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철강 수요에 대한 우려, 경쟁이 심화되는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는 상황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저평가 영역이라는 거,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무료방에서 종목들도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이, 이 종목이 제가 브리핑 드렸던 개인적인 의견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